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를 이어 세 번째 스파이더맨을 맡은 톰 홀랜드의 홈커밍은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지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블 역시 이를 의식했는지 영화 내 수많은 디테일들을 넣어놨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홈커밍을 다시 돌려보며 그 속 모든 디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추후 벌처가 되는 에드리언 톰즈가 청소 회사를 꾸려 뉴욕 사태 뒤처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청소하는 건물은 어벤져스에서 건물에 들이박은 레비아탄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며 꽤나 큰 작업으로 예상가는데요. 하지만 에드리언은 해당 작업을 토니의 데미지 컨트롤 부서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그가 벌처가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이후 영화는 시간을 훌쩍 넘어 8년 후를 그립니다. 하지만 이 8년이라는 시간은 마블이 공식적으로 오류라고 인정한 타임점프인데요. 어벤져스 1편의 뉴욕 사태는 2012년이고 홈커밍은 11월 직후를 그린 영화이기에 정확히는 4년 후가 올바른 시간 설정이랍니다. 프롤로그가 끝나고 그려지는 마블 오프닝 씬에는 매우 익숙한 음악이 들리는데요. 해당 음악은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것이랍니다. 이후 영화는 잠시 피터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토니는 피터에게 새로운 슈트를 선물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토니가 11화 때 약속한 사항이었죠. 토니와 셀카를 찍는 장면에서는 꽤나 미세한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이때 피터를 보시면 해피가 경적을 울리기 전 먼저 앞을 쳐다보고 경적이 울릴 때에는 놀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가 스파이더 센스로 뭔가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들과 헤어지고 피터는 다음 날부터 해피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며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피에게 밴드를 그만둘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추후 토니에게 알리바이를 들켜버리고 만답니다. Great things are about to happen. What is that? I'm at band practice. That's odd. Happy told me you quit band 6 weeks ago. 피터가 학교에 도착하자 학교 TV엔 베티 브렌트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코믹스에선 데일리 뷰글 소속 기자로 등장하는데요. 고교 시절부터 교내 앵커로 표현되는 거로 봐선 베티는 졸업 시기에 맞춰 데일리 뷰글에 취직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벽에는 하워드 스타크가 그려져 있고 이때 리지를 마주친 피터는 정신이 팔려 네드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 네드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것을 깜빡해 추후 정체를 들켜버리고 만답니다. 피터는 화학 시간에 몰래 자신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이때 그의 거미줄엔 세 번째 버전이라 적혀 있는데요. 이는 톰이 토비, 앤드류를 이은 세 번째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이후 피터는 전국 퀴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그의 팀원엔 신디 문이라는 동양계 학생이 있었습니다. 신디 문, 일명 실크는 코믹스에선 한국계 스파이더 우먼으로 등장하며 피터와 사랑에 빠진 적도 있는 캐릭터랍니다. 실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를 클릭해 저희가 정리해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과 후에 피터는 스파이더맨으로서 어벤져스로 위장한 강도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피터가 토르와 헐크를 보곤 드디어 만나서 반갑다라고 한 이유는 그 둘 모두 11호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초면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집으로 돌아와 네드에게 정체를 들키고 갑작스레 들어온 메이 숙모 때문에 당황한 피터의 방을 보시면 수많은 스타워즈 피규어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터는 스타워즈 광팬이었기에 11호에서 제국의 역습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던 것이죠. 메이 숙모와 피터가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식당 옆에는 한국 아스가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아스가드의 신들을 모시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마블 세계관은 이뿐만이 아니라 토르만을 신으로 모시는 토르 교회 역시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피터의 정체를 파악한 네드는 다음 날부터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소코비아 협정에 관련된 현대사로 보이며 네드의 건물 위에서 거미줄을 쏴보겠다라는 대사는 스파이더맨 1편의 이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Go, Web, go!
이후 피터와 친구들은 체육관에서 캡틴의 도덕교육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이때 MJ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요. 인간의 굴레의 주인공은 고아이며 삼촌과 숙모와 함께 사는 설정을 지닌 캐릭터랍니다. 피터의 설정과 동일하죠.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자 여학생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Oh my god, she's crushing on Spider-Man. No way. Kinda. He's probably like 30. You don't even know what he looks like. Like, what if he's like seriously burned? 여기서 화상 입은 얼굴은 스파이더맨과 역사가 깊은 데드풀을 겨냥한 말이랍니다. Do you like what you see? You look like an avocado. Had sex with an older, more disgusting avocado. Yeah. Not gently, like it was hate fucking. 그날 저녁 피터는 에런 데이비스와 벌처 패거리의 무기거래 현장을 급습하러 출동합니다. 범죄자들이 도주를 시도하자 피터는 그들을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도중에 벌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벌처는 잠시나마 달과 겹쳐져 배트맨 로고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벌처 역을 맡은 마이클 키튼이 과거 배트맨 역을 맡은 적이 있기에 넣어둔 이스터 에그랍니다. 이후 피터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가에 빠지자 토니의 원격 조종 슈트가 그를 구해냅니다. 이때 토니는 피터를 거의 아들이라고 부를 뻔하는데요. Forget the flying vulture guy, please. Why? Why? Because I said so. Sorry, I'm talking about a teenager. 아시다시피 토니는 피터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인물이죠. Nice work in DC. Okay. My dad never really gave me a lot of support, and I'm just trying to break the cycle of shame. I'm kind of in the middle of something. 또한 이때 토니는 왼쪽 팔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11호에서 입은 부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랍니다. 경시대회에 참여한 피터는 네드를 통해 슈트의 AI 모드를 열게 되고 슈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ood evening, Peter. Hello? 이때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거미줄 잔량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그래프는 영화 내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디테일을 보여준답니다. 벌처에게 당해 창고에 갇힌 피터는 온갖 거미줄 기능을 테스트해봅니다. Ricochet web. Ricochet web. Cool. Splitter web. Web grenade. Web grenade! 이후 피터는 이때 익힌 모든 거미줄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잡을 땐 반사 거미줄을, 유람선에선 이중 거미줄과 거미줄 수류탄을, 그리고 주유소에서 배운 전기 충격 거미줄은 벌처를 상대할 때 사용한답니다. Activate taser web! 창고를 탈출한 피터는 서둘러 경시대회가 열리는 워싱턴 기념탑으로 달려갑니다. 참고로 피터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곳은 캡틴과 팔콘이 달렸던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Don't say it. Don't you say it. Left. Come on. 친구들을 모두 구해낸 피터는 스파이더맨 1의 명장면인 키스신을 제안할 뻔하지만 놓쳐버리고 학교로 돌아가선 모리타 교장 선생님에게 끌려갑니다. 모리타 교장 선생님은 설정상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의 동료였던 짐 모리타의 손자인데요. 그 증거로 교장실에는 짐 모리타의 사진과 훈장들이 놓여 있답니다. 이후 교육실을 빠져나온 피터는 사물함 아래에 있는 거미줄을 챙기는데요. 이때 기둥을 보시면 피터가 매번 사물함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생긴 자국들을 볼 수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감시용 카메라에 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It is I, Thor, son of Odin. No. That's definitely not what you want to watch. 이때 화면의 옆을 보시면 부끄러움에 피터의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참고 에런 데이비스에게 관한 정보를 찾은 피터는 바로 그에게 향해 보는데요. I don't want those weapons in this neighborhood. I got a nephew who live here. 여기서 에런의 조카는 당연히 마일스 모랄레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으로 봐선 추후 피터와의 콜라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에런에게 정보를 얻고 바로 유람선으로 향한 피터는 목에 전갈, 즉 스콜피온 문신이 있는 맥 가간을 발견합니다. 맥 가간은 원작에선 스콜피온으로서 스파이더맨과 많은 전투를 펼친 빌런이죠. 그 후 벌처에게 유람선이 반으로 작살나자 피터는 토니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토니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슈트 없이도 히어로가 돼야 한다는 교훈은 토니가 아이언맨 3에서 얻은 교훈이었죠. 그리고 토니는 이런 남자이기도 하고요.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그리고 여기서도 토니의 왼팔 부상 디테일이 표현된답니다. 토니가 준 슈트를 빼앗겼음에도 피터는 벌처를 추격하고 그 사이 네드는 해피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해피는 네드의 전화를 무시하곤 본래 하던 통화를 이어가는데요. Prototype for Cap's new shield and Thor's magic belt. 이때 개발 중이라던 캡틴의 새로운 방패는 엔드게임에 등장하며 토르의 마법 벨트는 맥 이긴 요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용 시 근력이 2배 더 강해지는 마법의 벨트랍니다.
아직 MCU엔 등장한 적이 없는 아이템이기에 추후 토르가 착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피터는 벌처에게 도달하긴 했으나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건물에 깔려버립니다. 이때 그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물에 비친 슈트를 입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슈트에 의존하지 않는 히어로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곤 벌처 추격에 성공한 후 그를 무력화시키곤 목숨까지 구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완성형 히어로로서 성장을 완료한답니다. 이후 벌처는 잡혀 들어가고 학교로 복귀한 피터는 해피에게 서프라이즈 문자를 받습니다. 이때 그의 핸드폰은 완전히 박살나 있는데요. 사실 제작진은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액정이 조금씩 깨져가는 디테일을 넣어놨답니다. 해피가 피터를 토니에게 데려가고 토니는 그에게 정식으로 어벤져스에 참여라 제시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판단한 피터는 이를 거절합니다. Just surprised the heck out of us. 하지만 피터가 집에 돌아오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리고 이때 메이의 대사는 파프롬홈의 엔딩에서 피터가 그대로 반복한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속 모든 디테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정 댓글을 통해 다른 마블 영화 다시 보기 시리즈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